유명 BJ 뚜밥이 감스트와 파혼 후 여러 루머에 대해 해명했다. 뚜밥은 6일 자신의 인터넷 방송 채널을 통해 방송 본 사람들은 내용을 알겠지만 헤어지게 됐다. 같이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로 노력했으나 그 간격이 좁아지지 못해 이별하게 됐다라며 그동안 응원해 주신 분들 감사했다. 또 결혼까지 기대해 주신 분들이 많았던 걸로 아는데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하다. 예전처럼 방송하는 건 힘들 것 같고 긴 휴식기를 갖고 돌아올 것 같다. 그동안 감사했다라고 감스트와 결혼 직전 파혼했음을 전했다. 그러나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뚜밥이 과거 한 남성과 결혼 스냅 사진 촬영을 했다고 전해지며 이혼 전력이 있다는 루머가 확산됐다. 이에 뚜밥은 파혼한 적 없었고 웨딩 화보도 아니다. 9년 전 2015년에 잠깐 만났던 분과 12,000원짜리 스냅 사진 촬영한 거다. 제발 일반인 사진까지 올리며 내 과거라는 건더기를 찾아 공격하려 하지 말아달라고 털어놨다. 또한 허리에 있던 타투도 그걸로 너무 성드립 끊는 게 힘들어서 지우기 시작한 지 오래됐다. 방송에서는 다 말씀드렸으나 자꾸 같은 위조사항으로 공격받으니 너무 힘들다. 부탁한다. 나도 지금 추스르기 힘들다.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뚜밥과 감스트는 지난 2022년 2월 공개 열애를 시작했으며 2년간 교제 끝 결혼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오는 6월 8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그들은 결별 소식을 전해 충격을 안겼다. BJ 감스트의 과거 논란. 이외에도 일부에서는 감스트의 과거 논란들이 이별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스트는 과거에 세 차례 큰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2019년 K리그 홍보대사 및 MBC 디지털 해설위원으로 활동하며 주목받던 그는 대중 앞에서 무모한 발언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과 콜롬비아의 축구 평가전 해설 중 논란이 된 발언으로 인해 사과하며 앞으로 축구 해설은 인터넷에서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여성 BJ를 성희롱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스트는 탈세 혐의로 6천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등의 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비정기 세무조사 결과 소득, 누락 등으로 인해 이 같은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해당 세금을 전액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스트와 뚜밥의 파혼 소식과 함께 과거 논란이 재조명되면서 이들의 이별 뒤에 숨겨진 이야기와 감스트의 향후 행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연애하는 동안에도 2년간 끊임없이 따라왔던 스토커들이었습니다. 제가 게임하는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 1%의 진실과 99%의 거짓으로 매일매일이 괴롭힘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유튜브 가계정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 쉬우며 그것은 잡기 힘들어 개인의 우위와 같은 마음에 기대어 그만둬주길 바라야 합니다. 인터넷 백화들은 재밌는 가십 다루듯 너도 나도 영상과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고소를 2번 진행하였었으나 성희롱하던 한 분은 경찰서 출석을 여전히 거부하고 계시고 다른 한 분은 본인의 아들이나 딸이 한 짓이다 부정하고 계십니다. 울면서 혼자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으나 결국 처벌을 못한 거지요. 이 굴로의 끝에서 저는 아직도 얼굴 모르는 그들에게 사형대에 올려진 기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까요? 시간이 지나면 성희롱하던 놈들이 조용해질까요? 또 잊을만 하면 꺼내오고 괴롭히려 들겠죠. 5년간 해왔던 방송 접고 유튜브 접고 조용히 살면 기억에서 잊혀질까요? 제가 안 보는 게 답일까요? 무엇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일까요? 엄마 미안한데 나 이혼해야 될 것 같아. 결혼한 지 3달 만에 이혼을 통보하자 엄마는 꽤 당황했는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엄마한테 전화로 이혼을 통보했을 때 내가 예상한 반응은 크게 2가지였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혼한다고 하냐며 역정을 내거나 결혼이 장난도 아닌데 그렇게 섣부르게 할 때부터 알아봤다고 혼내거나 즉각적으로 큰 소리가 날 것 같았던 예상과는 달리 소화기 사이로 묘한 적막이 감돌았다. 한 10초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까? 엄마는 힘겨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루를 만나든 한 달을 만나든 결혼 2년이라서 만났을 텐데 잘 생각해 본 거야. 생각보다 차분한 엄마의 반응에 전투력이 떨어졌다. 원래는 엄마가 이혼이 장난이냐고 다그치면 내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난 결혼이라는 제도에 맞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3달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다.
집안에서 막내로 자라며 난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은 무조건 이루었고 눈치 보지 않는 삶을 살았다. 공주님 그 자체의 삶이었다. 엄마, 아빠, 오빠 가족들의 든든한 울타리 속에서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다가 결혼을 하니까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너무 많았다. 일단 연애할 때 남편과 나의 다른 점은 그럴 수도 있다고 가볍게 넘길 수 있었지만 결혼을 하니 달랐다. 생활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니 매 순간 불편하고 어색했다. 싸우는 스타일도 달랐다. 성격이 다혈질인 남편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서 버럭버럭 화를 냈고 그때마다 난 이 관계를 당장 끝내고 싶다는 욕망이 불타올랐다. 결혼 전에는 은은한 향기가 감도는 꽃밭을 걷다가 결혼 후에는 거친 자갈밭에 질리는 느낌이 들었다. 굳이 이런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혼 3개월 차, 난 생각했다. 이런 결혼 생활을 지속해야 한다면 차라리 혼자가 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 관계를 끝내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엄마에게 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하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엄마는 우리 세대와는 달리 관계마저 효율성을 중시하는 너희 세대는 결혼 생활이 어색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결혼을 했으니 내가 아닌 다른 사람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사실 엄마가 이혼을 말릴 것 같지는 않았다. 엄마 말과는 상관없이 항상 제멋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안 통할 것을 알기 때문이다. 결혼 전 나에게 무조건 지켜야 하는 관계란 없었다. 누구든 선을 넘으면 언제든 끝낼 수 있는 관계였다. 난 그저 나를 지키며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중요했다. 그런데 엄마의 얘기를 듣고 처음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될까라는 고민이 들었다. 남편과의 위기의 시간이 좀 지났을까? 난 남편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어른들이 어려운 일,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늘 내가 잘 먹어야 한다. 특히 밥을 먹어라. 요즘 애들은 밥을 안 먹으니 밥심이 없어서 쓰겠나. 꼭 밥을 먹고 다녀라. 라고 하신다. 그만큼 그들에게 밥의 의미는 굉장한 것이다. 요즘은 쌀이 컬리나 쿠팡이 보내온 진공 포장지에서부터 시작되지만 농경사회에서의 쌀은 논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때는 쌀이 찰랑거리는 논에서 모내기가 되고 무럭무럭 자라 줄기를 뻗고 고개를 숙여 노랗게 익으면 무거워지고 탈곡되는 나달들이 가만히 들어가는 과정 모두를 보고 자랐다. 그렇게 봤으니 그 한 알 한 알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졌을까. 나는 어릴 때부터 일미칠근이란 말을 밥상머리에서 매일 들었다. 농부 땀방울이 무지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일미칠근, 일미칠근을 되뇌며 밥그릇 벽에 붙은 한 톨까지도 물을